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상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육 시간은 이 짧을수록 좋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력관리 제도, 경력신고 방법, 교육훈련 안내 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관리 제도로 이 첫 번째 건설기술인의 정의 및 경력관리의 목적, 두 번째 건설기술인의 직무 및 전문 분야, 세 번째 건설기술인의 등급순입니다. 이 건설기술인의 정의는 건설기술 자격법 등 이 관계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경력관리의 목적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을 신고 관리함으로써 해당 기술인을 이 건산법 등 이 관계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이 활용하고 특정 분야 및 공정동의 전문가로 육성, 이 전문성을 갖춘 건설기술을 적재적소 배치해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위함 이렇게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경력관리의 목적은 이 본인의 이력관리입니다. 이 과거에는 건설업체에 취업하실 경우는 이 본인이 직접 이력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이 주변 분들의 소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건설업체에서 기술인이 과거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또한 이 어떤 학력과 자격 등 이런 협회에서 발행되는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그 기술 경력과 자격에 맞는 업무 또는 건설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욱 경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경력 관리가 귀찮고 불편하시더라도 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시작 신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마무리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경력 관리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다음은 건설기술인의 직무 및 전문 분야입니다. 이 직무 분야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등에서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직무 분야의 전문 분야는 이 토목의 전문 분야는 토질지질, 토목 구조, 항만 및 해안 등 12개, 그다음에 건축의 전문 분야는 건축 구조, 건축 기계 설비, 건축 시공 등 6개, 그다음에 기계 전문 분야는 공조 냉동 및 설비, 건설 기계 용접 등 5개로 구성되어 이 전문 분야는 총 4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 및 전문 분야는 본인이 수행한 경력을 작성하시고 이 해당 분야를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는데요. 제가 경험상 그 분야를 나눠 가지고 이것저것 예를 들자면 토목, 건축, 조경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나누어 이렇게 하셔서 신고하신 경우에 불편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또 수정을 하시려면 또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전문 분야는 이 본인의 주특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본인의 주특기가 있어야지 요즘은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히 선택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건설기술인의 등급입니다. 이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산정 기준은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설계 시공 품질관리 등급은 초급은 35점 이상 55점 미만, 이 중급은 55점 이상 65점 미만, 그다음에 고급은 65점 이상 75점 미만이고 특급은 75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사업관리 등급은 초급은 40점 이상 60점 미만이고 이 특급은 80점 이상으로 설계 시공 품질관리 등급보다 각각 5점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앞장에서 보신 그 기술 등급은
건설 기술인 역량 지수로 산정되는데 이 산정 기준은 이 자격 점수가 40점이고 그다음에 학력 점수가 20점, 그다음에 경력 점수 40점, 총 100점입니다. 이 자격 점수는 기본 10점부터 기술사 40점까지이고 다만 이 동일 분야의 자격을 2개 이상 소지하신 경우, 예를 들자면은 건축 시공기술사를 소지하시고 또한 건축기사를 소지하셨을 경우에는 건축 시공기술사 40점, 토목기사 70점, 총 70점이 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배점이 높은 건축 시공기술사 점수 40점만 산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 학력 점수는 비전공 10점부터 학사 이상 20점까지이고 이 학력도 동일 분야의 학력을 2개 이상 가진 경우, 예를 들자면 제가 그 고등학교 토목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학사 토목과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이 공업고등학교 점수 배점 15점은 산정되지 않고 학사 점수 20점만 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 점수는 최소 1점인데 400일이 1점이고 40점이 만점인데 40년입니다. 좀 40점이라는 게 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지수 가점은 최대 5점까지이고 이 교육지수는 3년간 유지되다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제가 이 교육지수 활용한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등급이 특급이 필요하셨는데 1.5점이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셔서 특급을 상향해서 특급으로 어떤 현장에 참여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 예시는 그 첫 번째 예시인데 이 예시 기준은 건축 분야 기준입니다. 그 첫 번째 예시로 건축 산업기사 자격을 소재해서 점수는 20점이고 이 건축학과 학사를 졸업해서 20점, 건축 경력이 10년 있으셔서 25점, 총 65점으로 건축 고급이십니다. 이분은 건축 분야의 자격, 학력, 경력이라서 역량지수 점수를 산정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 건축기사 자격이 있어 30점이고 이 토목학과 학사를 졸업해서 15점, 건축 경력이 10년 있으셔서 25점, 총 70점으로 건축 고급이십니다. 여기서 다른 역량지수 점수는 문제가 없는데 이 토목학과 학사의 점수가 20점이 아니라 이 15점인 이유는 분야가 다른 학과의 경우 이 비전공 20계열 학력 점수는 15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면은 학력 점수는 비전공으로 기본 10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이 토목산업기사 자격이 있어서 10점, 건축학과 학사를 졸업해서 20점, 건축 경력이 10년 있어서 25점, 총 55점으로 건축 고급입니다. 건축 중급입니다. 여기서 역량지수 점수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건요. 근데 다만 이 자격 점수가 20점이 아니라 10점인 이유는 이 토목산업 기사는 건축 분야 자격이 아니라 이 토목 분야 자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가 다른 경우에 그 자격 점수는 기본 점수 10점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시입니다. 이 토목 기사는 건축 분야의 자격이 아니라 기본 10점, 건설학과 졸업이 아니라 기본 10점, 건축 경력이 10년 있으셔서 25점, 총 45점으로 건축 초급이십니다. 이 경우는 건축 분야의 자격이나 학력이 없어서 아무리 건축 경력이 많으셔도 이 건축 분야의 승급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계셔서 이분이 토목 분야 경력이 쌓이시면 토목 분야로의 승급은 가능하십니다. 이 다음은 보정계수 적용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건설 관련 업무의 책임 정도에 따라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담당 업무 시공,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1.3의 보정계수를 적용받아서 이 설계 시공의 경우는 130일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건설사업 관리와 품질 관리는 104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 책임 기술인 총괄 관리업 등은 1.3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고요.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은 1.1의 보정계수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 확인서 등 이 책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력 신고 방법으로 이 첫 번째 경력 신고 제출 서류, 두 번째 경력 확인서 작성 방법, 세 번째 사례별 주요 작성 방법, 네 번째 온라인 경력 신고 순입니다. 이 경력 신고 제출 서류입니다. 먼저 신규 가입은 최초로 등록하실 때 필요한 서류이고, 이 필요 서류는 경력 신고서, 경력 확인서, 4대 보험 중 하나, 증명사진, 국가기술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발주청 소속 기술인의 경우는 2017년 국무조정실의 발주청 소속 기술인 실태 점검 이후에 이 경력증명서 또는 인사기록 카드 4번 등 부서 이동 사항 증명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변경 신고는 이 최초 등록 이후에 입사나 퇴사, 기술 경력 추가, 자격 추가 등 이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의 신고 방법이고, 이 필요 서류는 경력 확인서, 국가기술 자격증 4번,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바일 건설기술 경력증 발급입니다. 이 추진 배경은 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이 현행 수첩 형태의 경력증을 디지털화하여 이 업무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설기술 경력증은 최초 등록 이후에 발급받게 되는데, 기존 종이로 된 수첩형을 발급받을 때는 사진 판매가 필요하고, 이 협회 모바일 앱을 통해서 경력증을 발급받을 때는 이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발급 절차는 공동인증서로 협회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에 이 본인 휴대폰에 있는 사진으로 경력증을 신청하시면 협회 승인으로 즉시 발급됩니다. 이 모바일 경력증의 장점은 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런 시간, 비용 절감, 그리고 또한 이제 PDF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발주청 등 필요한 곳에 이메일 전송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수첩형과 모바일 경력증은 교차 발급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수첩형으로 경력증을 재발급 받을 때는 재발급 수수료가 8,000원이 소요되는데, 모바일 경력증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음은 경력신고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력 확인서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인적 사항은 건설기술인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기재하시는데, 이는 본인의 경력 신고 접수 및 처리, 증명서 발급 여부를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고, 또한 우편물 송부 시에 필요하여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주소나 이메일 변경이 되셨을 경우는 유선돈으로 방문해서 알려주시면 즉시 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속 회사는 입사, 퇴사 또는 재직 중인 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담당자의 확인, 인사부서, 사업부서 작성 방법은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인사기록 카드 등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부서의 재직 기간을 확인한 후에 인사부서 담당자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부서는 이 착수계, 준공계 또는 공사대장 등으로 기술 경력 및 참여 기간을 확인한 후에 사업부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사사업부서를 함께 관리하실 경우에는 동일인이 인사사업부서 양쪽을 작성한 후에 발급하셔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발급 번호는 일반 문서번호 따듯이 일련 번호, 신청자 성명 등 아래의 건설기술인 경력 확인 접수대장을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주청 경력 작성 방법입니다. 이 작성 방법 이전에 발주청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 신규 등록 안내 시 제가 설명드렸던 2017년 일제 점검 이후에 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하는 직원이 이 책임 소재 때문에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 확인서 발급을 좀 거려하는 경향이 좀 있고, 이 두 번째 이 조직 개편, 인사 이동으로 이 참여 사업 기록 및 이 확인 가능한 직원이 없으셔가지고 경력 확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과거 경력을 일괄 신고할 경우에 이 확인받기 위해서 이쪽 저쪽 다녀야 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래된 경력에 대한 이 착오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발생 등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력 확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하시면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 경력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주청에 소속되어 수행한 그 기술 경력 신고 방법입니다. 담당 업무 감독, 책임 정도 공사 감독의 경력 신고 방법으로 그 인사 명령, 감독 명령에 따라 직접 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이 공사 착공을 이전 계약이나 이 보상 등 간접적인 업무 수행 기간은 담당 업무를 행정 지원으로 작성하시고, 이 공사 착공일 준공일 기간은 담당 업무는 감독, 책임 정도는 공사 감독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준공일 이후 이 공사 마무리를 위한 업무 수행 기간은 담당 업무를 행정 지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주자, 공법, 공사개요, 공사금액, 착준공일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독, 용역 감독의 업무의 경우에도 이 앞장의 감독, 공사 감독 업무의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용역 착공일 이전은 행정 지원, 용역 착공일과 준공일 기간 담당 업무는 감독, 책임 정도는 용역 감독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준공일 이후 공사 마무리를 위한 업무 수행 기간은 담당 업무를 행정 지원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관리 업무로 이 감독자의 상급자 및 건설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소속돼서 이 해당 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이 감독 업무의 경력 신고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착공일 이전은 행정 지원으로 작성하시고, 착공일과 준공일 기간은 담당 업무를 사업 관리로 작성하시고, 준공일 이후 이 공사 마무리를 위한 업무 수행 기간은 담당 업무를 행정 지원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책임 정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술조사 업무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 등을 감사, 점검, 조사하는 등 이 사업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력으로 여기도 책임 정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행정지원 업무는 인허가 기관에 소속돼서 민간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용역 등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책임 정도는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 시 주의사항으로 교육이나 출산 후기 등의 경우는 경력 인정이 불가합니다. 강의 업무는 중등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 학교에서 건설 관련 강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고, 이 전문 분야 인정은 이 과목명으로 반드시 철저히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업명이 근무한 부서명을 작성하는 경우인데요. 이 참여한 사업명 확인이 어렵거나 발주 이전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작성하시고, 여기서는 전문 분야 공사계열 등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건설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사례별 담당 업무별 신고 방법입니다. 이 담당 업무 시공은 이 본인이 소속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직접 시공한 경력으로, 이 경력 신고 방법은 공사 착공일,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공사 착공일 이전 착공 준비 등 간접적 업무 수행 기간은 담당 업무를 계획 및 조사, 다음 이제 공사 착공일, 준공일 기간은 담당 업무 시공, 책임 정도는 참여 기술인 또는 현장 대리인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책임 정도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그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에 따라서 이 선임되지 않고 시공에 참여한 경우는 책임 정도를 참여 기술인, 그다음에 배치 기준에 따라서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책임 정도를 현장 대리인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준공일 이후 이 공사 마무리를 위한 하자 보수의 업무 수행 기간은 유지 보수 보강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안전관리 업무는 이 조금 전 설명드렸던 시공과 작성 방법 동일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배치 기준에 따라서
이 선임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고를 책임 정도는 참여기술인, 이 배치 기준에 따라서 안전관리로 선임된 경우는 책임 정도를 안전관리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담당 업무 품질 관리도 작성 방법은 동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배치 기준에 따라서 이 선임되지 않고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책임 정도를 품질 관리, 배치 기준에 따라 품질 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책임 정도를 품질 관리자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계 업무도 용역 착공일,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용역 착공일 이전은 용역 전 계획, 그다음에 착공일, 준공일 기간은 담당 업무 설계, 책임 정도는 참여 기술인 또는 분야 책임 기술인, 사업 책임 기술인 등으로 작성하시고, 그 용역 준공일 이후 설계 보완 등 업무 수행 기간은 보완 설계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법 감리는 이 주택법에 따라 이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작성 방법이고, 이 담당 업무 감리는 이 회사의 확인으로 가능하지만 상주 감리원, 총괄 감리원 등 이 책임 정도를 인정받으시려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건축법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축법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작성 방법이고, 이 담당 업무 감리는 회사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택법 감리와 같이 이 분야 책임 기술인, 책임 기술인 등 이 책임 정도를 인정받으시려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다음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이 발주청 또는 발주자와 이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수행한 경력으로 이 담당 업무 건설사업관리는 회사의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이 책임 정도인 상주기술인 등을 인정받으려면 마찬가지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지도 업무는 그 건설재해방 전문 지도기관 업체에 소속돼서 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관련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력 작성 방법입니다. 이 다음 이 감독, 일반 감독 업무는 이 소속 업체에서 직접 발급자한 공사에 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신고 방법입니다. 이 담당 업무는 감독, 책임 정도는 일반 감독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를 많이 짓는 경우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이 감정 및 평가는 이 소송 과정에서 특수한 사실이 판정이 필요해서 이 법원 명령에 따라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신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본부 공무는 이 사업명의 근무한 부서명을 작성하시는 경우인데요. 이 본사에서 여러 업무를 지원해서 사업명 기재가 어렵거나 이 발주 이전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작성하시고, 이 전무 분야 공사 개요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다음은 군 경력 신고 방법입니다. 이 남자분들이 공병병과에서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셨을 경우 군 경력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이 병무청에서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경력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작성 방법은 종전소 회사란에 육군, 공군 등 기재하시고, 입사일은 입영을 쓰시고, 퇴사일은 전역일을 쓰시고, 이 참여 기간은 군 기초훈련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전역일까지 작성하시고, 이 참여 사업명은 이 근무한 부대명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무 분야는 토목, 건축 등 본인의 근무 경력 분야를 기재하시고, 이 담당 업무는 공병, 직위는 병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무청에서 병적 증명서를 발급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 반드시 주특기 번호와 군 기초훈련 기간을 표기 요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군 경력 기간이 아닌 그 본인이 참여한 공사명으로 이걸 다 인정받고 싶다 이러신 경우는 그 당시 소속 부대장이 확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십니다. 그 협회에서는 이 직접 방문해서 이 경력 신고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경력 신고 및 각종 증명서를 현재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이 온라인을 활용해서 경력 신고와 증명서를 발급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구나 하는 이른바 맛배기 정도로 이 온라인 경력 신고 중 그 입사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가능하십니다.
그 입사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력 신고 화면을 이렇게 클릭하십니다. 다음에는 이제는 여기에 뭐 상기 내용을 확인한다는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경력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경력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다음 새로운 근무처 신고를 선택하시고 이 검색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그 업체명과 사업명을 입력합니다. 이 업체명은 주자를 생략하고 이 사업자 번호는 하이폰 없이 숫자만 입력합니다. 그 입사일은 이 보험 취득일에 맞춰서 입력하시고 이 파일 추가 버튼을 작성하셔서 이 파일이 완성되면은 저장 후 이동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자서명 단계로 이동이 되고 그 전자서명이 이동이 된 다음에 이 업체 이 아이디 담당자 체크 후에 이 경력 확인서 전자서명을 하시면은 업체 담당자가 승인한 후에 그 협회에 접수되어 순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입사 신고 프로세스는 대충 이렇습니다. 뭐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처음엔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여기 한번 시행하시면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번거로움이 좀 줄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은 교육 훈련 안내로 이 첫 번째 교육 훈련 대상, 두 번째 교육 훈련의 종류 및 이수 시기, 세 번째 교육 훈련 기간 안내 순입니다. 이 교육 훈련 대상은 넓게 보면은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건설 기술인 분들로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교육 훈련 대상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 교육 훈련의 종류 및 이수 시기입니다. 교육 훈련의 종류는 이 기본 교육, 최초 교육, 승급 교육 있고 기본 및 최초 교육은 이 최초로 건설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수하셔야 하고 이 설계 시공 및 품질 관리는 기본 교육 35시간 이상과 최초 교육 35시간 이상, 총 7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건설 사업 관리의 경우 최초 교육은 그 기술 등급에 따라서 초급 및 중급은 70시간 이상을 이수하셔야 하고 고급 및 특급은 105시간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교육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이 승급 교육은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 설계 시공 및 품질 관리는 승급 교육을 35시간 이수하셔야 하고 이 건설 사업 관리의 경우 초급은 35시간 이상, 중급 및 고급은 70시간 이상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이 승급 대상이지만 승급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은 이 승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 다음은 교육기관 안내로 종합교육기관은 기본 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실 수 있고 이 전문교육 기관은 이 전문교육 과정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교육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경력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아울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경력관리 안내 책자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력관리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